너무 무섭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부부. 또 해코지 할까봐 걱정이 돼갖고 어제 잠 한숨도 못 자고 저기 안성에 엄마 계신 곳으로 잠깐 갔다가 오려고. 선혜 씨 부부는 며칠 전 믿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설명해 주겠다며 부부의 딸이 꺼낸 건 식칼입니다. 이런 칼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우 식은땀이 다 나요 지금. 이게 내 머리에 꽂혀 나는 그냥- 진짜. 그날 선희 씨를 향해 식칼이 날아들었다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경 외출을 위해 남편이 먼저 나와 차를 빼는 사이 선희 씨도 빌라를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늘에서 식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가고 제가 뒤쫓아서 바로 나갔거든요. 나가자마자 이 X가 다 가져 막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서 제가 쳐다보는 동시에 칼이 탁 날라와서 탁탁 튀었어요. 소리 지른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갑자기 칼이 떨어졌어 라고 해서 놀래서 바닥을 보니까 식칼이 2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선희 씨를 향해 욕설이 들려온 직후 건물 위쪽에서 떨어졌다는 식칼. 누군가 일부러 선희 씨를 노리고 버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2자루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경찰분들이 와서 지붕 위에 또 2자루가 있다. 그날 선희 씨를 향해 던져진 식칼은 무려 4자루.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4층에 베란다에서 서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근데 눈에 살기가 들어있어요. 식칼이 날아든 직후 빌라 4층 베란다에 보란듯이 서 있던 남자. 선희 씨 부부 소유의 빌라에 새들어 살고 있는 박 씨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층 박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걸어 잠근 채 한동안 대치를 벌인 박 씨. 결국 119까지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에야 박 씨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연행되는 중에도 욕설을 뱉으며 되레 큰 소리를 내는 박 씨. 그는 대체 왜 선희 씨를 향해 식칼을 던진 걸까? 평소에도 원한 관계가 있어요. 원한 관계 절대로 없어요. 저는 이사 와서도 그 엄마 뭐 있으면 두부라도 갖다 드리고 밥까지 퍼서 갖다 드리고 그랬지 뭐 원한 관계 가질 것도 없어요. 마땅히 일거리 이제 없으시고 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중장비를 하셨으니까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같이 시켜드렸고 이제 뭐 설날이나 뭐 이럴 때 초대해서 밥까지 먹었었고. 노모를 모시고 사는 박 씨를 선희 씨네 가족은 살뜰히 챙겼고 노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두 집 사이의 좋은 관계는 계속 유지됐다고 합니다. 평범해 보이던 그 남자가 선희 씨네 가족에게 갑자기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한 건 3개월 전. 되게 사소한 것들을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을 살살 닫으래요. 처음에는. 문좀 살살 닫아요. 이게 헐렁해졌어. 오래돼갖고 이게 20년이 넘은 문이야. 저도 최대한 피해 안 드릴 테니까. 아니 피해를 보고 나도 살살 닫을 테니까 조심히 하자고. 박 씨는 이후 틈만 나면 소란을 일으키고 선희 씨네를 협박하는 듯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식탁 의자 있잖아 이거. 그거를 4층에서 우리 집 창에서 이렇게 던졌나 봐. 그러니까 우리 창문에 꽂혔지 이거. 갈수록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박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도 10여 차례. 그러다 결국 식칼 테러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박 씨가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풀리게 생겼다고. 저 사람 나오기 한 1시간 전쯤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안 마주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 있어야 돼. 당분간 피해 있으셔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대로 석방된 겁니다. 우리가 구속영장, 치유감염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1시간 기각을 했어요. 정신병에 대한 무슨 심신상실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석방을 시키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선 박 씨를 붙잡아둘 방법이 없으니 선희 씨네 가족에게 박 씨를 피해 다니라는 당부를 하는 경찰. 결국 식칼 테러를 벌인 박 씨가 아니라 피해자인 선희 씨네 가족이 빌라를 떠나 있기로 결정합니다. 선희 씨네 가족이 떠난 빌라 주차장에서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박 씨. 네, 안녕하세요. 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왔어요. 참 당당합니다.
일부러 던지신 거예요? 몰랐어 나는. 판매를 있으니까 내 건물에다 던져. 건물에 던지셨다. 네. 근데 영상 보면은 그 여성분 지나가자마자 바로 1초 후에 떨어지거든요, 칼이. 그러니까 그 때를 노린 거라. 소리 들듯 달려드는 거. 선생님 보고 던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신은 그냥 화가 나서 집 밖으로 식칼을 던졌는데 그때를 노리고 선희 씨가 외출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2층하고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 이놈이 자꾸 이 집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 나가라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가면서 쌍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짜고치고. 누구랑요? 가족끼리 5명이 이 개새끼들이 욕해서 미안한데. 선희 씨네가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화가 났답니다. 그런데 남자의 분노가 필요 이상으로 심해 보입니다. 고백 전판 내가 다 하고 들어온 거야. 그거 20년 전에. 화장실 내가 수리 싹 해고 했으면 이제 냅두지. 다 어머니 쓰시던 거라 못 나가는 거. 어머니 정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선생님 주장은 뭐예요, 그러면? 뭘 인간사가 다 그런 거지. 뭐 네 거 아닌 거 내 거 같은 네 거 같은 네 거. 어? 그냥 끝까지 여기서 설계. 오랜 시간 살아온 이 집에서 자신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남자. 그는 이사를 하기 싫어 선희 씨네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 그 일부러 던지신 건 맞아요? 일부 던진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 뒤로 떨어져요? 그거 찍으러 온 거예요? 못 찍으러 온 거예요? 아니 선생님 듣고 싶은 거. 그거는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고 가요. 그건 다 해서 내가 유치장 3일 있었고 그런 얘기할 부분이 안 돼. 식칼 테러 얘기를 다시 꺼내자 남자는 화를 내며 제작진을 쫓아냅니다. 그의 상태를 가족들은 모르고 있는 걸까? 벌써 한 2, 30년 됐을 겁니다. 이게 꽤 오랜 시간 됐어요.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입원한 전력이 좀 있나요? 그럼요. 한 대여섯 번 반복됐어요, 지금. 벌써 수십 년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박 씨. 식구들한테 다 그냥 어떤 공포스럽게 만들고 일일이 전화해서 그냥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거든요. 벌써 그런 조짐이 오면은 미리 우리가 입원을 시켰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치료를 받고 나왔으면 했었는데 한 2주 되니까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선희 씨네 집에 의자를 던졌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를 강제 입원시켰지만 며칠 뒤 자의로 퇴원을 한 남자가 식칼 테러를 벌였던 겁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보이는 남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석방이 된 뒤에도 남자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린 정신의학 전문의와 함께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선뜻 우리를 맞아준 남잔 것들이 대단해갖고 예. 아주 사람 스트레스를 주네. 자꾸 좋아.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신 건데? 아니 집을 자꾸 내달라잖아. 집을 구더기만도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들이 그만합시다 이제. 2층 선희 씨네 얘기가 나오자 또다시 극도로 흥분합니다. 어떤 일반적인 범죄를 좀 벗어난 생각들도 있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까지 생각이 발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사건의 재발 위험이 아무래도 좀 있다고 판단되니까 시급하게 바로 지금 입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씨 가족은 남자를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정신병원에서도 못 가두고 형사고발도 안 돼서 못 가두면 저 사람이 하는 행태의 모든 피해는 그냥 저희가 다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일정 기간 동안 일단 입감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빨리 해서 영장을 받아서 치료관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정말로 좀 맞는 것 같다. 이래서 우리는 그걸 택했던 거예요. 미수에 그친 식칼 테러 사건으론 남자를 구속할 수 없다 판단해 치료 감호를 신청해봤지만 이마저 반려돼 경찰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기각했다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건 이게 영장이 발부되는 거였겠지만 영장이 안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로 경찰이 이 행위자를 응급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경찰이라도 좀 조치를 취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행위자도 좀 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남자가 풀려나고 벌써 6일.
남자는 계속해서 이상 행동을 합니다. 선희 씨가 설치해 놓은 CCTV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가 하면 1층 현관 앞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해 놓는 남자. 결국 박 씨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신고 이해서 선생님이랑 그 관련 선거 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관이요. 누가 채우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한쪽만 채워요 그럼. 대전 방에다 들여놔. 알았어. 불안해서 못 살겠어. 예? 아이 어린 놈의 욕주이라고 딸 눈깔치기라고 이 겁석들 저 깬다녀 쟤들 짜고 치고. 이번에 에이 약 드시면서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 알았어.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지 말고 사실 그대로만 안에 맺혀서 나도. 경찰은 재범 우려 및 자타의 위험도가 높은 박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뢰를 신청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저희가 이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N범의 피해자들이 계속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땐 그들이 치료받을 환경을 찾아주는 것. 그건 역시 경찰과 사법부에게 주어진 의무고 거듭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